없이 기자회견 오시니까 네? 이거부터요.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 뭐 하셨어요? 예, 저희는 해맞이, 지역 주민과 함께 해맞이를 했습니다. 유난히 날이 좋아 태양에 떠오르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해맞이에 태양을 품에 안고 이제 2026년은 진짜 대한민국 계엄을 물리치고 내란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고 진짜 대한민국 경제는 도약하고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고 그리고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행복한 그리고 세계로 도약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국회의원 서영교는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으로 시작된 오세훈의 당선,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로 시작된 윤석열과 아주 닮은 꼴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을 아웃시키고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가져오는데 매진하겠습니다. 오세훈의 서울시가 아닌 서울 시민을 위한 서울시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일 잘하는 국회의원 서영교, 윤석열 내란 잔재 완전히 뿌리 뽑는 길은 오세훈을 서영교로 교체하는 길입니다. 많은 분들의 원내대표 보궐 출마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 서울시장을 교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 판단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는데 저는 서울시장 출마를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밝혀왔고 활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 승리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참을 만큼 참았다며 당에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윤석열도 있겠으나 기본이 오세훈 때문입니다. 한강버스 그거하고도 다시 서울시장 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시민단체와 약자들을 위한 예산 그렇게 팍팍 깎아놓고도 다시 서울시장 할 생각이었습니까? 서울링은 또 뭡니까? 그리고 종묘 앞에 세운 4구역은 뭡니까? 세운 4구역의 특별한 업체의 1조 특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리고 희한한 것은 그 설계에 또 히림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고 서울링 1조짜리 사업을 서울에 펼친다며 거기에도 또 제가 아직도 들어가 보니 설계자는 히림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강버스는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버스의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도대체 왜 가덕중공업에 그 배를 만들게 했는지 오세훈에게서 윤석열과 김건희의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도 또 서울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면 안 되죠.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 잘하는 국회의원 서영교가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아이들이 행복한 아동 수당을 높이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주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모든 활동을 하면서 세계 최고로 커나가는 꿈을 키우게 하는 서울 서영교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청년들에겐 근심투성이었던 오세훈의 서울 청년주택은 이제 정리하고 진정한 청년들의 행복한 주거 환경을 만들고 청년과 신혼 부부가 새로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 주거 환경 만들어 내겠습니다. 또 아이들이 있고 중년, 장년이 되었는데도 집이 없는 많은 분들을 위해 세금도 면제하는 방안을 제가 법안도 발의하고 통과도 시키고 했는데요. 이제 그분들을 위한 주택 공급 서영교가 해 나가겠습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낡은 주택들을 국가가 그리고 서영교와 함께 재개발해내면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들을 그곳 곳곳에 배치하고 아직도 집이 없어 아이들과 함께 주거 걱정을 하는 많은 장년과 중년을 위한 공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론조사가 새해 들어 많이 나왔고 서영교에 관한 지지율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호, 서영교, 정원호, 박주민 이런 이름의 전현희, 박홍근, 홍익표, 김영배 그렇죠? 예, 이런 분들과 함께 정말 좋은 서울시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서울에서 저 땅끝 마을 해남까지 하나의 수도권으로 경쟁력이 되어 세계 최고의 국가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구하라법입니다. 구하라법이 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구하라법 만드는데 6년 걸렸습니다. 6년 걸렸고 시행되느라 또 1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철면피 부모가 아이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아이가 남기고 간 재산 그리고 그 보험금, 그 보상금 등을 눈독을 들이고 가져가는 그 민법은 구하라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서영교가 대표 발의했고 20대, 21대, 22대에 걸쳐 대표 발의하면서 이제 통과시켰습니다. 여야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선정해 가면서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표 시절 구하라법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26년 1월 1일부터 구하라법이 시행됩니다. 가수 구하라, 소방관이었던 구하라 강한을, 그리고 선원이었던 구하라 김종안, 그리고 대한민국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양육을 받지 못한 채로 성장해 오다 목숨을 잃게 된 수많은 대한민국의 구하라, 그리고 엄마 아빠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구하라를 위해서 구하라법이 통과되었고 이제 하늘에서 더 사랑받고 더 행복한 그런 삶을 하늘에서 영위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은 부모들은 처벌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이의 양육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제가 대표 발의한 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1월 1일을 기점으로 대표 발의했는데요. 주가 조작 원금 몰수 법안입니다. 주가 조작을 하면 그 수익을 환수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범죄 수익
추징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범죄 수익이 추징되어서 몰수되었는데 주가 조작을 했는데 수익만 몰수됩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범죄 수익만이 아니라 주가 조작하면 원금까지 싹 몰수하게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정한 자본시장,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등을 보면서 우리가 이 법안의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 불신에 한국 기업 여전히 저평가받고 있다,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고요. 이와 함께 저희가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을 2026년 상반기에 꼭 통과시켜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스피가 오전 개장 직후 4,238.63까지 올라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6년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코스피가 오전 개장 직후 4,238.63까지 올라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 자본시장에서 공정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주가 조작 원금 몰수법,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핵심은 주가 조작 등 시세 조종 범죄에 대한 이익뿐만 아니라 투입된 원금까지 범죄 수익으로 규정하여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자금을 고의로 은닉하는 경우에는 범죄 수익 은닉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 김건희 특검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김건희 씨가 약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에도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주가 조작으로 수십억을 벌어도 걸리면 이 일부만 내놓고 원금은 가져간다, 그러니 또다시 같은 범죄가 반복된다, 모두 몰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은 주가 조작으로 얻은 이익만 몰수하지만 앞으로는 투입된 원금까지 전액 몰수해야 한다라고 2025년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습니다. 이와 맥락을 같이 국회의원 서영교가 주가 조작 원금까지 몰수하는 법안,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더 이상 범죄 수익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몰수하는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기자회견을 마치고, 제가 서울특별위원회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서울시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이 조금 더 살기 좋은 서울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해내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이 52조입니다. 그 52조에 이자 붙여서 아이들과 학생들과 어른들과 그리고 어르신들께 모두 이자 붙여 돌려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65세에서 70세 어르신 일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꼭 더 많이 확충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중랑구에서도 어르신 일자리를 많이 확충해서 그 어르신들께서 돌봄을 해주시고, 지역에 청소도 해주시고, 지역의 아이들 학교 등교도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일자리는 많아지고 사람들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의 일자리 꼭 더 만들어 내겠습니다. 자부심 느끼는 서울, 세계적인 랜드마크 서울을
만들어 주시고 시민의식이 어느 곳이나 깨끗하고 매너 있는 도시, 아시아 최고 AI 도시 만들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의 세금 서울시 52조에 이자 붙여 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주택 못지않게 중장년층에게 주거 관심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꼭 재개발하는 곳곳마다 표시나지 않게 넣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년을 위한 주거 환경 세금을 면제해주고 생애 최초의 주거 확보라면 세금을 면제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한 주거 공급 제가 재개발하는 곳곳마다 만들어서 특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도시로 우리 전통 문화와 스마트 팩토링 첨단 도시로 세계 중심 도시로, 출퇴근이 덜 힘든 도시로, 그리고 세계적인 금융도시 서울로 만들어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무능하고 무모하고 무지한 서울시 행정 이제 끝내야 합니다. 한강 버스만 봐도 오세훈 시장은 그만둬야 합니다. 탄생부터 잘못된 오세훈 시장 이제 재판받는 일에 집중하시고 서울시는 서영교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